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개념어 강의예요. 개념어? 무슨 개념어냐면, 문학 개념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OT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개념어가 뭔가요? 개념어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이제 문학을요, 내신에서도 볼 거고요, 수능에서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 혹은 내용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표현법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형식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내용상에서의 어떤 그 내용 자체의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어가 단독으로 표현상의 특징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용의 어떤 해석 문제랑 같이 결합돼서 이 구절의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의 이러한 의미의 어떤 개념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합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개념어가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개념어라는 게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때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어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알고 잡고 가는 경우가 조금 의외로 드물어요. 그냥 읽으면서 대충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배웠던 거, 선생님 수업으로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서 대충 여러분들 느낌을 잡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념어를 느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개념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어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베이스 중에 베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되듯이 마치 개념어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구체와 추상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몰라. 대충 뭐 구체적인 건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건 그냥 뭐 머릿속 확인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체적이니까 뭐 산 이건 추상이고 북한산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닌가? 어떤 종류의 어떤 범주랑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것들을 구체 추상이랑 헷갈려 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적 긴장감, 극적 긴장감 제대로 모르면요, 시적으로 긴장하는 거고 극적으로 긴장하는 건가? 이러고 있다니까? 명확히 모르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언급해드린 예시로 들어드린 것들은요, 꽤 최근까지도 기출이 됐었던 선지 내용을 구성했던 그런 개념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개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석을 예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개념어랑 연결짓지 못하면 문제를 틀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고 가야 그 위에 기본 쌓고 응용 쌓고 심화 쌓고 100점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시작입니다. 100점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느낌만 알고 가면 틀릴 수 있으니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강의가요, 총 28강입니다. 28강이고요. 그 28강 안에 71개의 개념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이것도 베이스 중에서도 진짜 막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지 않을까 하는 정말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빼놓은 것들이 있기는 있어. 물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출문제를 풀거나 할 때 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는 71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선생님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이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해주고요. 요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 자, 요런 식으로.
햇쌤과 다해보는 국어 한 주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죠. 요새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사실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언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필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국어 5시간 빡 하고 뭐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조금 한 2분 했다가 이렇게 책 들춰봤다가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넣어봤어. 월요일 날 1강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수요일 날 2강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금요일 날 3강 듣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복습하고, 뭐 이렇게 일요일 날까지 이렇게 해서, 그럼 일요일 날 지금 개념어 4강을 했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4강에 대한 복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한 2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학 이 개념어 자체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확실하게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같이 밟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예쁘게 스케줄러를 다 채울 거라고 믿고 있어요. 빈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문학 개념어 수업 듣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면요. 선생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습이 답입니다,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알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복습까지 해주셔야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모든 강의에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복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곰곰이 잘 들으시고요. 복습 방법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Q&A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어 강의 OT 강의가 끝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요. 우리 개념어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